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함께할 오늘의 한 조각에서는 학우 여러분의 지친 하루에 작은 행복을 전해드릴 세계 각국의 디저트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여러분은 디저트에 관한 추억이 있나요? 디저트라고 하면 그저 달콤한 간식쯤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저트 속에는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마음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달콤한 디저트 이야기. 함께 디저트 속으로 빠져볼까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한 조각의 디저트 이야기로 함께 떠나봅시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디저트가 떠오르시나요? 따뜻한 핫초코 한 잔과 케이크 한 조각, 혹은 친구들과 나눠 먹는 쿠키와 마시멜로가 떠오르실 텐데요. 생각만 해도 입안이 달콤해지는 음식들이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시선에서 디저트를 소개하려 합니다. 오늘의 한 조각에서는 종교와 축제를 주제로 두 나라의 특별한 디저트를 만나보려 합니다. 종교적 상징과 축제의 의미를 오롯이 담고 있는 디저트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떠나볼까요? 여러분은 파네토네라는 디저트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탈리아를 여행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디저트인데요. 파네토네의 겉모습은 일반적인 높고 둥근 케이크 모양의 빵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빵 안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녹아 있습니다. 우선 파네토네의 기원을 살펴보면 여러 전설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토니의 빵 설화입니다. 15세기 말 밀라노의 루도비코 공작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연회를 열었는데 주방장이 실수로 디저트를 태워버렸죠. 그때 주방에서 일하던 젊은 견습생 토니가 남은 재료들을 모아 급히 만든 빵이 바로 파네토네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밀가루 반죽에 달걀과 설탕, 버터, 건포도, 말린 과일 껍질을 넣고 구워낸 이 빵은 손님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후 판네디 토니, 즉 토니의 빵이라 불리며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파네토네는 우연에서 탄생한 기적 같은 디저트가 되었죠. 파네토네가 단순한 디저트를 넘어 크리스마스와 깊은 연관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중심에는 가톨릭의 전통적 예배 방식과 상징적인 식문화가 있습니다. 16세기부터 이탈리아, 특히 밀라노 지역의 가톨릭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특별한 빵을 구워 신도들과 나누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그 빵이 바로 파네토네의 초기 형태였다고 전해집니다. 당시의 파네토네는 지금처럼 달콤한 디저트라기보다 희생, 축복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성탄절 미사가 끝난 뒤 가족과 함께 나누는 의식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았어요. 파네토네의 돔 형태는 하늘과 신의 완전성을 상징하고 건포도와 말린 과일, 그리고 과일 껍질은 열매 맺는 삶, 희망과 다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속에 담긴 달콤함은 단지 설탕의 맛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새로운 해를 희망하는 마음의 표현이었던 거죠.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파네토네를 만드는 데에도 정말 많은 정성과 시간이 들어가는 디저트입니다. 일반 빵과 달리 반죽을 최소 2번에서 3번 이상 발효시켜야 하고 하루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기본적으로는 밀가루, 이스트, 설탕, 버터, 달걀, 그리고 소금이 들어가고 여기에 건포도, 오렌지필, 레몬 껍질, 스트롱 같은 건조 과일이 더해집니다. 이탈리아 전통 방식에서는 천연 효모를 사용해서 푹신하면서도 질기지 않은 식감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죠. 파네토네는 단순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이 형태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조금 까다롭다고 합니다. 돔 형태의 긴 종이 몰드에 반죽을 담고 구워내는데 이 높이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해요. 파네토네가 주는 포근하고 경건한 느낌은 바로 이 정성스러운 조리 과정 덕분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슈퍼마켓, 제과점, 카페 할 것 없이 어디서나 파네토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파네토네를 성탄절 전야나 크리스마스 이브 혹은 새해 전날 저녁 식사 후에 가족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특히 파네토네는 선물 문화와도 연결되어 있어서 지인이나 친척, 이웃에게 파네토네를 선물하는 전통도 있죠. 파네토네는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라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된 셈입니다. 어떤 집에서는 파네토네를 구워 식탁 중앙에 놓고 촛불을 켜놓어 가족이 한 조각씩 떼어 먹으며 새해의 소망을 말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죠. 그야말로 의식 같은 디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부활절 시즌에 등장하는 디저트 콜롬바 파스퀄레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콜롬바 파스퀄레는 한국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이탈리아에서는 큰 의미를 가진 전통 디저트입니다. 콜롬바는 비둘기, 파스퀄레는 부활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부활절의 비둘기라는 뜻을 가진 비둘기 모양 디저트죠. 이 비둘기 모양에는 꽤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비둘기는 성령과 평화, 희망, 구원의 상징으로 여겨지죠.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에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나타내는 이 디저트를 나누는 건 달콤함을 넘어서 부활의 기쁨과 축복을 나누는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콜롬바 파스퀄레는 그 탄생 또한 흥미로운데요. 이 디저트는 아주 오래된 전통 종교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20세기 초 이탈리아 밀라노의 유명 제과업체 모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파네토네를 만드는 과정과 재료를 그대로 활용해 부활절용 디저트를 개발하면서 탄생한 상품이에요. 파네토네와 같은 재료인 밀가루, 천연 이스트, 달걀, 버터, 설탕, 꿀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반죽을 여러 번 발효시켜 폭신하고 부드러운 조직을 만들어내죠. 이 위에 설탕 결정, 통 아몬드, 가루 설탕을 얹어 구워내면 바삭한 크러스트와 고소한 토핑이 어우러진 콜롬바가 완성됩니다. 만드는 방식도 재료도 비슷한 파네토네와 콜롬바 파스퀄레의 가장 큰 차이는 모양인데요. 파네토네가 돔 형태의 높고 둥근 빵이라면 콜롬바는 넓게 퍼진 비둘기 모양 몰드에 구워낸다는 점에서 시각적으로 아주 다른 인상을 줍니다. 비둘기의 몸통과 날개를 형상화한 콜롬바의 형태는 누가 봐도 부활절과 어울리는 디저트이죠. 콜롬바는 이탈리아 전역에서 부활절 전야 혹은 부활절 당일에 브런치로 자주 먹는 디저트 중 하나입니다. 이사 후 가족들과 식탁에 둘러앉은 다음 콜롬바를 조심스럽게 잘라 한 조각씩 나누며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문화가 이어져 왔죠. 이때 함께 마시는 음료도 스푸만테라는 이탈리아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산뜻한 과일향과 달콤함이 콜롬바의 풍미와 잘 어우러진다고 해요. 물론 요즘에 커피나 카푸치노와 곁들이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글루텐 프리, 비건 옵션까지 생기면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부활절 디저트로 더욱 사랑받고 있어요. 요즘에는 파네토네가 콜롬바 몰드에 담겨 나오기도 하고 콜롬바의 레시피를 응용한 케이크도 카페 메뉴로 등장하는 등 두 디저트는 점점 더 서로 닮아가고 함께 소비되고 있답니다. 이처럼 파네토네와 콜롬바 파스퀄레는 각각 크리스마스의 상징, 부활절의 축제 음식으로 그 안의 종교적 감성을 모두 담은 음식이 되었어요. 지금은 1시 34분. 여러분은 일상 속 달콤한 선물 오늘의 한 조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점심 먹고 돌아오는 길 저희와 함께 달콤한 디저트 이야기하러 가볼까요? 파네토네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지나왔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따뜻한 남쪽 지역으로 떠나볼게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이탈리아 시칠리아입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초봄 거리 곳곳에 웃음과 색이 가득한 축제가 열리는데요. 바로 카니발 축제입니다. 흔히 카니발 축제를 생각하면 브라질이나 베니스에서 열리는 퍼레이드 형식의 축제를 떠올리기 쉽지만 시칠리아의 카니발 축제는 조금 더 투박하고 색다른 행사인데요. 이 축제 속에서 단연 빼놓을 수 없는 디저트가 바로 칸놀리입니다. 칸놀리를 처음 보면 작고 바스크한 껍질 안에 달콤하고 부드러운 크림이 가득 들어있는 모양이 인상적일 거예요. 하지만 이 디저트가 단지 생김새로만 사랑받는 것은 아닙니다. 칸놀리는 시칠리아 카니발의 정체성과도 같은 음식인데요. 이를 알리기 위해서는 카니발 축제에 대해 더 알아보아야 합니다. 한 해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기쁨과 여유를 마음껏 표현하는 시기가 바로 이탈리아 남부의 카니발 시즌인데요. 칸놀리는 카니발 축제와 깊은 뿌리를 공유하는 디저트이죠. 부활절 40일 전부터 금식을 해야 하는 사순절을 앞두고 육류나 풍성한 음식을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음껏 음식을 즐기는 축제가 바로 카니발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집집마다 만들던 대표 디저트가 바로 이 칸놀리였는데요. 한 해의 긴 규율과 금식을 앞두고 사람들은 소란스럽게 먹고 즐기며 마음껏 자유를 표출하곤 했습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음악과 가면, 퍼레이드를 즐기고 달콤하고 기름진 음식들을 마음껏 소비했죠.
바로 그 축제 속에서 바삭한 튀김 껍질과 풍성한 리코타 크림 조합의 칸놀리가 사람들에게 소비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여러 재료를 모아 작은 튜브 모양의 디저트를 빚고 가족끼리, 마을 사람끼리 나누며 축제의 마지막 단맛을 함께 즐겼던 것이죠. 칸놀리의 구조는 참 단순하면서도 강렬합니다. 바삭하게 튀겨낸 껍질, 그 안에 채워진 진한 리코타 크림, 겉과 속의 극적인 차이가 만들어내는 식감이 인상적인데요. 마치 축제의 격렬함 속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닮았습니다. 특히 크림에는 설탕, 시나몬, 바닐라, 그리고 때로는 초콜릿칩이나 오렌지 껍질 같은 향이 더해져서 풍성하고 짙은 맛을 내는데요. 고소한 껍질을 깨물면 퍼지는 리코타의 부드러움은 한 입만으로도 입안에 작은 축제가 열리는 느낌입니다. 시칠리아 현지에는 즉석에서 칸놀리 껍질에 크림을 채워주는 가게가 많은데요. 바로 먹어야 껍질이 눅눅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디저트가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즐기는 축제와 잘 어울리는 게 아닐까 싶어요. 칸놀리의 기원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전해집니다. 일부 문헌에서는 아랍 점령 시절에 영향을 받았다고도 하고 또 다른 설에서는 수녀원에서 만들어진 여성의 디저트였다는 말도 있죠. 카니발이라는 축제는 한 해 중 정해진 규칙을 잠시 내려놓고 자유롭게 웃고 떠들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칸놀리는 자유와 쾌락을 상징하는 디저트가 되었죠. 그래서인지 당시 자유를 억압받던 여성들이 주도하는 공간에서 만들어지고 퍼졌다는 것입니다. 칸놀리는 이제 시칠리아에서만 먹는 음식이 아닌데요. 미국의 이탈리아계 지역이나 유럽의 디저트 전문점에서도 카니발 시즌이 되면 늘 빠지지 않는 메뉴입니다. 현대의 칸놀리는 과거 축제 중심으로만 소비되던 시절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는 카페 메뉴판에도 항상 있고 도시의 디저트 부티크나 해외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도 흔히 만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놀리는 아직 축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축제 시즌의 칸놀리를 한정판 맛, 특별한 장식 버전으로 즐기고 축제 분위기와 함께 그 맛을 경험하는 걸 기대하죠. 예를 들면 카니발이 가까워지면 슈퍼마켓이나 제과점에서는 칸놀리를 대형 사이즈로 내놓거나 초콜릿, 피스타치오, 과일 시럽 등으로 꾸민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종교와 축제를 주제로 크리스마스 디저트 파네토네와 그와 유사한 디저트 콜롬바 파스컬레, 그리고 시칠리아의 대표 디저트 칸놀리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시대를 지나오며 디저트 한 조각의 변해온 의미들을 따라가는 이 방송을 통해 조금은 색다른 시간을 보내셨길 바랍니다. 식사에서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지만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디저트처럼 여러분의 오늘에도 이 방송이 달콤한 기억으로 남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연출의 김세은, 기술의 정유경, 모니터 김예원, 그리고 저는 진행의 차윤서였습니다. 오늘의 한 조각은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재밌고 다양한 디저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